네, 완자 210쪽 지구 기후 변화 하겠습니다. 자, 기후가 변하죠. 네. 근데 그 원인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지금의 기후는 기후라는 건 일단 기상이랑 달라요. 기상은 이제 며칠, 기후는 어떤 장기간 나타나는 평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은 기후가 어떻다 이러면 몇십 년 동안 이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긴 기간, 장기간. 자, 그럼 옛날의 기후를 고기후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낼까? 옛날에 더웠는지 추웠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적물 볼 수 있고요. 그 예를 들어 막 배웠죠. 막 산호는 따뜻한 데 살고 막 이런 거, 고사리 따뜻해야 되고 이런 거. 그리고 화석 비슷해요. 화석 봐도 알 수 있고 나이테 나무가 있어요. 자, 어떤 지역에 나무 나이테, 어떤 지역은 이렇게 돼 있대요. 어디가 더 더웠을까? 이때가 더 더웠습니다. 왜냐면 나이테는 거의 이제 1년에 한 개씩 생긴다 하는데 1년 동안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얘네들. 근데 더운 지역일수록 성장이 빨라요. 그래서 더운 지역 나무들은 더 커요. 막 야자수나무 이만해, 바오밥 나무 막 이만해. 근데 소나무 막 추운 지역 좀 작아요. 그래서 이게 더움, 이게 추움,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나이테 간격으로.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게 빙하입니다. 빙하 코어라고 하는데 이거 배웠었나요? 산소 동위 연소비? 이거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자, 더웠을 때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산소엔 동위 연소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자, 18짜리 다 화학하니까 알죠? 네. 예, 그 얘가 더 무거운 거죠. 질량이 커서. 그렇죠? 그러면 원래 16짜리 산소가 있고 18짜리 산소가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증발을 잘할까요? 가벼운 애가 증발을 더 잘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해양과 대기의 56분의 58 비율을 보면 얘가 더 증발을 많이 해서 더 많아요, 원래. 근데 이제 더워졌어요, 날씨가. 그러면 16짜리도 증발을 잘하고 18짜리도 증발을 잘하게 돼요. 근데 다만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보면 얘 한 100이고 얘가 1이었다 칠게요. 근데 얘가 좀 늘어서 150이 됐어요. 1이 늘어서 2가 됐어요. 누가 더 많이 증가한 거예요? 비율로 치면. 아니죠. 얘는 1.5배고 얘는 2배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양이 적었기 때문에 좀만 증가해도 더 효과가 크다고요. 그래서 더웠을 때는 무거운 애의 증발량이 더 늘어요. 그래서 대기 중에 이 56분의 58 값이 평소보다 높아집니다. 해양은 반대입니다. 낮아집니다. 그럼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 56분의 58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빙하로 쏙 들어갑니다. 이걸 빙하 코어라고 부르죠. 그럼 나중에 이걸 열어봐요. 근데 이 비율이 높았다. 그럼 그 시기는 더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더울 때 이 산소 동위 연소비는 대기와 빙하 코어 안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 연소비는 높아요. 높다. 반대로 해양, 그리고 이제 해양 생물 중에 유공충이라고 있어요. 들어봤죠? 거기 안에 산소가 갇혀요. 그럼 걔의 화석을 보면 유공충 화석의 산소 동위 연소비는 어떻다? 낮다. 이게 결론입니다. 더울 때 기준으로. 이걸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고기후 자료 분석을 하면, 자, 이산화탄소 뭐 하는 애예요? 온실 기체죠. 메테인도 온실 기체예요. 그럼 얘네가 많을수록 온도가 같이 높아져요. 온실 효과가 더 활발해져서.
그렇다. 됐죠? 이거는 적어놔야 될 것 같은데.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그래. 알았어. 알고 있으면 됐죠. 네. 그럼 이제 기후는 변화하는데 기후 변화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연적 요인, 인위적 요인. 인위적인 건 이제 뭐 사람들이 막 해서 이런 거고, 자연적인 요인을 배울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 외적 요인, 내적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외적 요인을 배울 겁니다. 갑니다. 자, 기후 변화. 그 중에서 외적 요인에 대해서 배웁니다. 1번 세차 운동. 세차 운동입니다. 세차 운동이 뭐예요? 클리닝 카 세차. 이거는 자전축 방향이 변하는 겁니다. 자전축의 방향이 변한다. 자, 주기는 일단 26,000년. 26,000년 주기라고 하면 13,000년 지나면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13,000년 지나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림을 외워놔야 돼요. 자, 갑니다. 자, 태양은 일단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 때 완전 동그랗게 돌아요? 아니면 타원으로 돌아요? 타원 궤도입니다. 현재 그림을 외워놓자. 현재는 이것도 해야겠다. 자, 그러면 태양이 이쪽 한쪽 초점에 있을 때 이쪽 제일 태양과 가까운 점, 여기를 근일점이라고 합니다. 근일점. 그리고 태양이랑 제일 먼 점을 원일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근일점에서 북반구가 겨울이 되게 만들면 됩니다. 이 겨울인지 여름인지 구분해야겠다. 우리가 북반구에 살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 때 여기 있으면 북반구가 여름일까요? 겨울일까요? 여름이요. 그렇게 생각하죠 보통. 네, 아니죠. 왜냐면 이 여름 겨울은 태양과의 거리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되냐면 여름 겨울은 태양이 뜨는 각도에 의해서 조절되는데, 자, 이게 자전축이에요. 그러면 북극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오케이? 이 지구가 있고 이게 자전축이야. 이게 적도고. 그럼 북극은 여기야. 이제부터 북반구는 북극을 볼 거야. 여기를 볼 거야. 이 북극이 지금 태양을 등지고 있죠. 네. 이러면 겨울이. 그래서 이게 북반구 겨울입니다. 그럼 남반구는 남극을 보면 돼요. 태양을 직방으로 받고 있죠. 그죠? 그럼 얘는 남반구의 여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쪽 볼게요. 북반구, 북극 보면 돼요. 여기 태양을 직방으로 받고 있어. 이때가 북반구의 여름이 되는 겁니다. 여름. 그럼
지금 우리는 한 이쯤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반시계로 도는데, 그럼 여기 있을 때는 북반구가 계절이 뭐예요? 겨울 여기인데? 봄이에요, 가을이에요? 그 가을 왜? 이렇게 가니까 그치? 여름에서 맞아요. 여름 다음 가을 다음 겨울이니까. 여기가 가을, 북가. 여기가 북반구 봄이 됩니다. 봄. 이것도 생각해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그림 한번 그려봐야지. 잠시만, 이런 거 다 지우고 자, 요건 여기서 북반구 여름이에요, 겨울이에요? 겨울입니다. 겨울이죠. 왜? 북반구는 여기 북극 보고 네. 태양을 등지고 있으니까 북반구 겨울이죠. 네. 그럼 이쪽이 북반구 여름이죠. 여기가 근일점이죠. 여기 원일점이고. 그러면 얘랑 얘는 같은 그림이에요. 이걸 위에서 보냐 밑에서 보냐 차이예요. 이렇게 보냐 이렇게 보냐. 오케이? 그 어떻게 따지냐면 근일점에서 북반구가 겨울인지 이런 걸로 따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그림이라서 보통은 이 그림으로 내는데 이 그림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반구는 겨울이 근일점이죠. 네. 그러니까 겨울일 때 그나마 태양이랑 가까워. 네. 그러니까 그나마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여름일 때는 원래 엄청 더워야 되는데 원일점 멀어서 조금 시원한 거예요. 네. 그럼 이러면 연교차가 커요, 작아요? 작죠. 작은 상황이 지금 현재예요. 반대로 남반구는 지금 되게 안 좋아요. 왜냐면 여름이 가깝죠. 네. 겨울이 멀죠. 그러니까 연교차가 더 큰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북반구가 살기 좋은 상태다. 자, 만약에 13,000년이 흐릅니다. 잠깐만, 아까 위에 그림으로 할게요. 원일점 왜 지웠지? 자, 13,000년이 지났습니다. 13,000년 후. 그러면 다음 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위점에서 북반구는 계절이 뭘까요? 여름? 여름이 되죠. 여기는 겨울이 되죠. 이러면 여름인데 가까워졌어. 겨울인데 더 추워. 연교차가 커진 겁니다. 이런 거 구분시켜요. 연교차가 되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생각해서 계속 풀어야 돼요. 그리면서. 오케이? 돼요? 그쵸? 여기가 이제 기본이고 심화 잠깐 살짝 섞을게요. 심화. 자, 봐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얘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있다가 딱 13,000년 딱 지나자마자 이렇게 빡 바뀔까요? 아니에요. 서서히 바뀌어요. 서서히. 근데 이제 이거 문제 조건을 주는데 항상 이 자전축이 회전 방향은 공전 방향과 반대다라고 줘요.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반시계로 돌잖아요. 네. 그럼 얘는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6,500년 후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딱 절반. 13,000년 전 절반. 잠깐만. 이거는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거 그림 진짜 잘 그려야 되는데 잠깐만. 6,500년 후. 이 자전축이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바뀐댔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6,000년, 500년 후는 이때예요. 이 상태예요. 자전축이. 그러면 얘가 그림을 그리면 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북반구는 계절이 뭘까요? 이때 북반구의 계절. 겨울. 정답. 왜? 저 북극 쪽이 뒤로 가 있어. 태양 뒤쪽으로. 그쵸. 이 끝쪽이 태양을 등지고 있으니까 얘는 북반구 겨울이 돼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6,500년 후. 그럼 여기는 뭘까? 계절이 북반구. 가을. 겨울 다음에 뭐야? 봄 느낌이지 않을까? 봄이지. 얘 여름이면. 네. 오케이? 얘가 북반구 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 이건 좀 심한 문제. 마라톤 끝쪽 가면 이런 문제 나와요. 오케이? 됐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요거 연교차 비교 이게 제일 요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번 세차 운동 끝. 2번 갈까요? 2번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입니다. 자,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얘 일단 주기 적어야지. 주기 41,000이야. 지구 자전축이 살짝 기울어져 있죠. 몇 도 기울어져 있는지 알아요?
오, 정답 23.5도입니다. 근데 원래 자전축은 몇 도에서 몇 도를 반복하냐면 좀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21.5도에서 24.5도를 왔다 갔다 해요. 지금은 23.5 정도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는 21.5면 제일 똑바로 서게, 24.5면 완전히 누워버리게 그리면 돼요. 23.5는 중간에 있고, 자 이걸 이제 반복하는데 이 기울기가, 그러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그림 기억하죠? 네. 훔쳐와야지. 현재요. 여기서 자전축 기울기가 커진대요. 그럼 얘는 이제 누운 거예요, 바로 선 거예요? 그 누운 거. 그쵸? 저 각도가 커진다는 건 더 누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반구 연결차는 어떻게 될까요? 더 작아지잖아. 더 커지죠. 왜 커지죠? 더 태양이 오는지 모르지. 그죠? 자 이걸 보면 돼요. 겨울이랑 여름 중에 하나만 잡으면 돼요. 사실 겨울을 잡을게요. 이게 커지면 겨울이 태양을 더 못 봐. 이러면 겨울이 더 추워져. 여름이 더 더워져. 이러면 연결차 커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남반구 연결차 볼까? 어떻게 됩니까? 남방보다 작아지지 않을까?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남반구 여름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누워버려요. 네. 태양을 더 받는데요. 아 그러네. 그럼 다 뜨고. 그럼 여름이 더 뜨거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고, 그럼 연결차 커집니다. 즉 기울기가 증가하면 연결차가 둘 다 커집니다. 반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울기가 클수록 뭔가 차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차이가 커지는 거죠. 바로 그거죠. 그렇죠? 네. 기울기가 크면 그냥 연결차 다 커진다. 마지막 3번 오른쪽 그려야겠다. 3번 공전 궤도 이심률 변화. 이심률 변화. 얘는 주기가 좀 길어요. 10만 년. 주기 외우는 방법 알려줄까요? 주기는 사실 필수는 아닌데 외워두면 힌트로 작용할 때가 있어서. 자, 얘네가 지금 셋이 26,000, 44만 1000년, 10만 년이에요. 그래서 그 264 시인 알죠? 네. 저항시 그분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그분이 일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264 일십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십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26,000, 41,000, 10만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힌트가 될 때가 있다. 그래서 26,000, 41,000, 10만 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전궤도 이심률이 뭔 뜻이냐면 달을 중심. 그러니까 이심률이 커질수록 더 중심이 달라져서 타원이 되는 거예요. 이심률이 작다는 건 원궤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걸 알아둬야 되는데 20률 크다는 건 더 찌그러진다. (20률이) 작다는 건 둥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률이 클수록 찌그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일단 태양 하나 그려주고, 태양을 그려주고 최대한 동그랗게 그려주고 이걸 찌그러져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자전축은 이제 그대로 가겠습니다. 원래대로. 북반구 겨울. 색깔 좀 다르게 할까 그랬나?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20률이 작은 거냐면 얘가 20률이 작은 거예요. 자, 그럼 20률이 커지면 북반구 연교차 어떻게 될까? 줄어들죠. 왜죠? 일단 20년 커지면 네. 타원되고, 네. 이제 북반구 쪽은 이제 예. 빛이 못 받는 겨울. 아, 여기서 겨울을 해서 그리점 겨울이야. 맞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 거잖아. 네. 겨울인데 조금 이제 어. 온도가 좀 높은. 그렇죠. 네. 겨울인데 태양과 가까워졌죠. 네. 그 말은 더 따뜻해졌다 겨울이. 그럼 여름은 더 추워지고 시원해졌고 이러면 연교차가 네. 줄어든 겁니다. 남반구는요? 여름이 더 가까워졌는데 더워. 연교차 커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외적 요인이었습니다. 또 있는데 그건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태양도 이제 막 몇 년 주기, 11년 주기로 막 갑자기 빡쳤다가 이제 좀 젖었다가 막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그것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마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했어요. 세차 운동은 자전축 이 도는 방향이 바뀐다. 26,000년 주기. 그렇죠? 이거 여름 겨울 구분하는 거 다 했어요. 넘어갈게요. 2번 자전축 기울기 변화 21.5에서 24.5 사이고 41,000년 주기고 문제 풀다 보면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냐 낮냐 물어보거든요. 이 태양의 남중고도는 태양이 가장 높게 떴을 때 각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덥냐 춥냐로 구분하면 돼요. 남중고도가 높다는 건 덥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입장에서 여름에 남중고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겨울보다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했죠. 자전축 기울기. 근데 기울기는 이제 특이한 게
기울기가 커지면 둘 다 연교차가 증가한다. 그쵸? 다른 애들은 북반구 남반구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울기만 더 누우면 누울수록 남반구든 북반구든 더 연교차가 커졌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공전궤도 20률 변화 10만 년 주기. 그죠? 자, 이거 이제 세 개를 합친 걸 밀란코비치 주기라고 불러요. 세차, 자전축 기울기 변화, 공전궤도 20률 변화. 이거를 복합적으로 합친 게 요건데 이걸로 인해서 뭐 빙하기, 간빙기 이렇게 된다 그 뜻입니다. 좋죠? 그다음 아까 말했듯이 태양 활동도 변화합니다. 태양에 이거 중학교 때 배워요. 흑점이란 게 있어. 흑점은 주변보다 온도가 작죠. 낮은 점. 네. 그래서 흑점이 많아졌다는 건 태양이 더워졌다, 추워졌다. 추워졌다. 더워졌다. 왜? 아. 흑점이 많다는 건 주변이 더 뜨거워졌다는 뜻이에요. 주변보다 온도 낮은 데가 좀 많아졌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흑점 수가 많을수록 태양 운동 활발이고 이게 한 11년 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극대극소기가. 하여튼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그렇죠? 됐습니다. 다음 내적 요인 있죠. 지구 내부의 요인. 뭐냐면 반사율입니다. 반사율 조금 알아야 돼요. 배워놨어요? 자, 일단 반사율 우리 지구에서 제일 좋은 거. 반사율이 높은 거. 빙하. 빙하가 반사율이 되게 높아요. 그러므로 빙하가 많으면 그 튕겨내버려요. 그럼 오케이. 일단 그 다음에 콘크리트였나 아스팔트였나 뭐라 그러지? 또 할게 그냥 흡수율이 높은 거 반대로 이게 반대거든요. 반사율 높은 게 일단 빙하, 사막, 흡수율이 높은 건 숲. 뭐였지? 아스팔트였나? 아스팔트였던 것 같아. 화산재 이런 거. 흡수를 잘하는 건 숲. 그럼 이제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났어. 그럼 빙하가 높죠? 그럼 빙하가 원래 반사를 잘했는데 반사를 못해. 그러면 지구는 더 더워집니다. 그럼 빙하가 높죠? 더워집니다. 무한반복. 그래서 더 가속화가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빙하가 녹으면 높아진다. 자, 농경지 만들면 숲이 원래 흡수를 해서 높아졌었는데 오히려 농경지를 만들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왜? 흡수를 안 하니까. 반사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다음 화산재. 반사 좋아. 그래서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추워집니다. 그래서 공룡 멸종 이유 뭐죠? 그렇죠. 추워가지고. 그쵸. 추워서도 있고 공룡은 이제 대형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때. 아마 화산 폭발 운석 충돌 이런 건데 그게 태양을 몇백 년, 몇천 년을 가려요. 이러면 광합성 못하죠. 다 죽고 죽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표면으로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없어진다. 됐고 수력 분포 변화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요 정도. 생물 변화한다. 엘니뇨 라니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 지구에. 오케이. 그다음 인위적 요인은 뭐? 자, 온실 개체 뭐 있어요? 제일 많은 거 수증기, 이산탄소, 메테인 이런 것들이 이제 온실 효과. 에어로졸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스프레이 들어있는 게 에어로졸인데 이 에어로졸은 지구의 온도를 낮춥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름을 많이 만들게 만들어요. 얘 주변으로 애들이 뭉쳐요. 그러면 얘가 반사율이 증가하니까 이제 추워진다.
그러니까 결론을 생각하면 돼요. 온실기체 많으면 더워짐. 에어로졸 배출하면 추워짐. 사막화 일어나면? 아까 사막은 반사율이 큰 편이랬어요. 숲보다. 그러니까 얘는 추워짐. 네. 그다음에 이거는 뭐 봐야겠네요. 이건 다양함. 네. 됐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풀어보세요.